성형외과 상담을 많이 하면서 동양인 환자들을 볼 때 눈꼬리가 좀 올라가 보인다, 인상이 좀 매서워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러워 보이고 싶어서 눈꼬리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눈꼬리 각도가 혹시 눈이 예뻐 보이거나 이런 데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숫자를 제시하는 것보다 어떤 인종이느냐에 따라서도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논문을 하나 가져온 건데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서 평균적인 눈의 각도는 9.77도, 대략 10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서양 사람들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한 4.12도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5.39도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눈의 각도가 눈꼬리가 많이 올라간 편에 속하겠죠. 거의 2배나 높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2배 이상이죠, 사실. 서양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할 때 눈꼬리가 조금 올라가 보이는 메이크업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꼬리가 좀 내려가 보이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이 논문에도 써 있어요. 코카시안들을 보면은 매력적인 포인트의 눈의 각도가 한 7도 정도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한 8.8도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정리해서 보면 결국 한국 사람들은 눈꼬리 좀 내려가는 게 예쁠 거고요. 서양 사람들은 눈꼬리 좀 올라가는 게 예쁘겠죠. 그래서 접근하는 포인트가 동서양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형과 서양의 성향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중요한 거는 예뻐 보이는 포인트를 잡는 건데 우리가 서양 사람들 특히 백인들 볼 때 4.12도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동양 사람들을 이 각도로 만들면은 예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되겠죠. AI한테 각도를 한번 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7.5도, 7.6도 대략 한 7.5도 전후 정도 되는 각도를 좀 보이고 있죠. 요것도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은 한 6.7도에서 7도 후반 정도까지가 우리나라 사람 치고 예쁜 눈의 각도 이렇게 본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가해시잖아요. 네, 한가해시 맞아요. 우리 일반인보다 눈꼬리가 좀 낮은 거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의 각도는 아까 백인이 4.12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높아도 우리 일반적인 동양보다 낮으니까 그쵸. 더 눈매가 좀 더 이제 서선해 보인다 이런 네. 느낌이 있네요.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한 10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한가희 씨 같은 경우는 7.5도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낮은 편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인상이 좀 부드러워 보이고 약간 강아지상 같은 느낌도 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6도에서 7도 후반까지가 예쁘다고 하셨는데 네. 왜 그게 예뻐 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종별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나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우리 눈에 익숙한 그 각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눈꼬리 내리기 수술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걸 좀 낮추기 네.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이런 각도들을 조금 보고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10도라고 했으면 이제 네. 약간 3도 정도 낮추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쵸. 3도 정도까지. 근데 사실 3도 낮추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공간을 봐야 되기는 해요. 무조건 눈꼬리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예쁜 거는 아니기는 해요. 여기 뼈가 있는데 그냥 벌리면 눈 뒤가 디귿자가 되죠. 그럼 디귿자가 되면 그건 사람 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눈꼬리 끝은 뾰족해야지 네. 여기가 벌려져서 디귿자가 돼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뼈의 위치를 사실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좁은 경우는 사실 많이 내리긴 좀 어렵고요. 넓은 경우, 뼈가 먼 경우 많이 내려줄 수 있다. 주로 눈이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 공간이 여유가 많아요. 그럼 눈꼬리 좀 낮출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 거고요. 눈이 약간 파묻힌 경우, 그런 경우에 뼈가 상대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좁아요. 그런 경우는 눈꼬리를 낮추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꼬리를 만드는 게 뒤트임인 건가요? 눈꼬리 내리기 뒤트임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기는 해요. 단순 뒤트임은 그냥 벌려주는 거예요. 찢어주면 커지는 거니까. 가로 길이만. 그렇죠. 가로 길이만 약간 길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뒤트임이고요. 제가 하는 눈꼬리 내리기 뒤트임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인대를 약간 끊어요. 끊고 꼭지점을 이렇게 벌려서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뒤트임과 다른 수술인 건가요? 네, 제가 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른 데서는 이렇게 눈꼬리 각도를 내리는 수술을 안 해줘요? 하시는 원장님들이 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막에 잘 고정을,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는 게 조금 필요하고요. 절개창이 워낙에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조금 쉽지 않고 수술 시간이 약간 길어지는 일반적인 DTM보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쉽게 말해 수술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 네,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긴 합니다. 만약에 눈이 커지고 싶어서 DTM 상담을 받는 이렇게 눈꼬리 내리기 DTM이나 먼저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같이 하자라고 얘기 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나이가 어린데도 이렇게 너무 덮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눈이 처져 보이죠. 네. 덮여 있는 걸 해결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눈꼬리가 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덮여가지고 되게 순해 보이는 경우, 이 경우는 쌍꺼풀 만들면 무조건 인상 사나워졌다는 얘기 듣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먼저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 드리기도 해요. 아, 이게 모르고 들으면 혹시 나 이제 조금 더 수술을 권하는 것처럼 그쵸.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이 영상을 통해 그런 오해는 좀 적으시게. 필요 없으면 권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하면 약간 우울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분들이 계시긴 했었거든요. 그거는 애시당초 눈꼬리가 많이 안 올라갔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내렸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눈꼬리가 많이 올라간 타입이 아니라면 눈꼬리 내리기 DTM이 아니라 그냥 심플 DTM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아니면 눈꼬리 올리기도 가능하네요. 눈은 꼭 크다고 예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노출이 너무 많이 되는 것보다는 적당히 리프팅을 하면서 적정한 밸런스를 찾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꼬리 약간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결국엔 우리 DTM이 눈꼬리 각도가 어쨌든 변할 수도 있는 수술이라서 눈꼬리 네. 각도를 항상 생각을 하고 수술하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눈꼬리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단면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수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눈꼬리 올리기랑 눈꼬리 내리기가 있고요. 그거는 공간을 봐야 되는 건데 공간 여유가 있으면 그냥 꼭지점만 당기는 거예요. 위로 당길 수도 있고 아래로 당길 수도 있죠. 근데 원래 인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올리거나 엄청 내리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살짝의 조정, 살짝의 내리는 거 이런 정도로는 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 공간을 변형을 하면서 눈꼬리를 바꾸는 것도가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눈꼬리 내리기 DTM이 첫 번째가 되는데 눈꼬리 내리기 DTM은 아래쪽 인대를 약간 끊어요. 끊고서 약간 내려서 고정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공간이 약간 넓어지는 거거든요. 눈도 좀 커지면서 눈꼬리도 내려가는 수술 요게 되고요. 또 하나는 너무 원래 선천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인대를 잘라서 좁혀요. 좁히면서 올려요. 그러면은 눈꼬리가 약간 더 올라가 보이겠죠. 대신에 눈의 크기는 약간 작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눈은 항상 크다고 예쁜 거는 아니에요. 예쁘게 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이 작아지는 수술이지만 오히려 더 보기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원장님, 이 눈꼬리 내리기 DTM에 가장 추천하는 환자 유형이 어떤 거예요? 약간 돌출돼 있으면서 조금 매서워 보이는 타입은 사실 거의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절대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타입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안검이 약간 떠 있는 분들 있어요. 선천적으로 하안검 탄력이 없으면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눈꼬리를 올려야지 내리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인상 자체가 좋게 얘기하면 조금 순해 보이는 그런 거 올려줘야죠. 필요 없는데 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내 눈의 밸런스가 어떤지를 사실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눈이 올라가야 되는 건지 내려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 판단을 좀 해야지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전문의랑 잘 상담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상담 충분히 해보시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네, 오늘은 눈의 각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동양인들의 눈의 각도는 평균적으로 한 9.7도 그리고 백인들의 눈의 각도는 한 4.12도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동양인들 눈에서 예뻐 보이는 눈의 각도는 대략 한 7도에서 한 7도 후반 정도까지가 예뻐 보이는 눈의 각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눈에 어울리는 눈의 각도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봐요. 제발.青春上岸會跨